2004년 2월 4일 하버드 대학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웹사이트로 몰려들었고 학교 서버는 과부하로 다운됐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버드의 평화로운 캠퍼스에 갑자기 찾아온 이 디지털 폭풍의 진원지는 한 2학년 학생의 기숙사 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저커버그. 훗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게 될 사람이죠. 그가 만들던 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거대한 소셜미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와 누가 더 매력적인가를 투표하는 단순한 사이트였죠. 페이스 메시라 불린 이 논란의 사이트는 단 하룻밤 만에 하버드 캠퍼스를 뒤흔들었고 그 뒤 저커버그에게는 학교 측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연결되길 원한다. 이 깨달음이 6개월 후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웹사이트로 탄생하게 됩니다. 2004년 2월 저커버그는 더 페이스북이라는 새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만 가입할 수 있었죠. 가입자 수는 첫날에 1200명, 24시간 만에 하버드 학생 절반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스탠포드, 예일, 컬럼비아, 미국 전역의 대학교로 그리고 곧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2006년 페이스북은 13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었고 이듬해엔 가입자 수가 무려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폭발적 성장은 단순한 행운이나 시대적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커버그의 냉철한 비즈니스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의 원칙은 단순 명쾌했죠. 경쟁자가 나타나면 인수하거나 그대로 따라하거나. 2010년 페이스북은 이미 4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시장은 빠르게 변화했고 페이스북을 위협할 새로운 플랫폼들이 속속 등장했죠. 저커버그의 대응은 냉혹하리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그의 격언은 이랬습니다. 옥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새로운 소셜미디어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그 핵심 기능을 자사 플랫폼에 구현하거나 아예 그 회사 자체를 통째로 사들였죠. 2012년 4월 저커버그는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당시 직원 13명의 수익 구조도 불확실했던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을 무려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인수한 것입니다. 미쳤다. 역대급 낭비다.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는 저커버그의 판단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결정은 그의 성견지명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인스타그램 가치는 10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을 품에 안은 페이스북. 하지만 디지털 세상의 변화는 끊임없었습니다. 곧이어 스냅챗이라는 앱이 24시간 후 사라지는 메시지라는 혁신적인 기능으로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2012년 12월 저커버그는 스냅챗을 모방한 포크라는 앱을 급히 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러자 몇 개월 후 그는 스냅챗 창업자 에반 스피겔에게 직접 연락해 30억 달러라는 인수 제안을 던졌습니다. 천재 대 천재의 대결에서 당시 23살이었던 스피겔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선 처음으로 카피도 안 되고 인수도 안 된 상황이 온 거죠. 하지만 저커버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원하는 걸 못 얻으면 그냥 그걸 더 잘 만들면 된다. 저커버그의 집념은 계속됐습니다. 2014년엔 메시지 앱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가상현실 기업 오클러스를 20억 달러에 연이어 인수하며 디지털 지도를 재편했습니다. 한 번의 승부에서 실패해도 저커버그의 인수 아니면 모방이라는 철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커버그의 복사 전략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을 거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2016년 8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 출시였습니다. 이것은 스냅챗의 스낵과 거의 동일한 기능이었습니다. 24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라지는 콘텐츠라는 컨셉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페이스북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모방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죠. 하지만 인스타그램 공동 창업자 케빈 시스트룸은 우리는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다. 그저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들 뿐이다. 라며 모방을 정당화했습니다. 저커버그도 크레딧은 언제나 최초 발명가에게 돌아가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강조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시 1년 만에 인스타그램 스토리의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2억 5천만 명으로 스냅챗 전체 사용자 수를 가볍게
쉽게 뛰어넘었습니다. 스냅챗의 성장은 급격히 둔화됐고 주가도 폭락했죠. 이 성공에 고무된 페이스북은 2017년 자사의 모든 플랫폼에 페이스북, 메신저, 왓츠앱의 스토리 기능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스냅챗은 성장 동력을 급격히 잃어갔고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 세계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한 왕자는 없습니다. 2018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틱톡이 15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전 세계의 젊은 층을 사로잡기 시작했죠. 2019년 초 틱톡의 글로벌 다운로드 수가 1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사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틱톡의 성장세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커버그는 또다시 복사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먼저 2018년 11월 틱톡을 겨냥한 라소라는 앱을 출시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죠. 2020년 6월 라소는 조용히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하지만 저커버그에게 실패는 그저 새로운 시도의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2020년 8월 인스타그램에 릴스라는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15초에서 60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입히는 틱톡의 핵심 경험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죠. 처음에는 틱톡의 인기를 따라잡지 못했지만 메타는 릴스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변경해 릴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고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죠. 그 결과 2022년 릴스는 매일 1,400억 번이나 재생되는 콘텐츠로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인도에서는 틱톡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목되며 사용 금지 논란에 휩싸이자 메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릴스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 시장의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저커버그는 2021년 10월 회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닌 회사 미래 비전을 향한 선언이었죠.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디지털 세계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오큘러스를 통한 VR 기기 보급, 호라이즌 월드라는 가상 공간 구축, 저커버그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다음 인터넷의 미래를 선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의 수익화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2022년 메타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대규모 인원 감축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저커버그는 2023년을 효율성의 해로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놀랍게도 메타는 2023년 후반부터 극적인 반전을 이뤄냅니다. AI 투자 강화와 인스타그램 릴스의 성공, 광고 사업 효율화로 2024년 초에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커버그의 효율성 전략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었지만 그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균형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메타의 기본 사업 모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앱 중 하나로 매일 수십억 명이 접속합니다. 이미 구축된 거대한 사용자 네트워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억 명의 친구들, 팔로워들, 그리고 수년간 쌓아온 디지털 기억들, 이 모든 것을 두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란 쉽지 않죠. 덕분에 메타는 여전히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글에 이은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더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중반부터는 메타는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했고 이를 자사의 모든 플랫폼에 통합하는 AI 스튜디오를 출시했습니다. 이런 전략적 투자는 광고 타겟팅 효율을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커버그의 메타버스 비전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혁신적 플랫폼에 자리를 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셜미디어 시장이 아직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기숙사의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한 페이스북의 여정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수 또는 복제라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전략으로 소셜미디어 세계에 정상에 오른 마크 저커버그의 비즈니스 감각은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의 메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과 메타버스라는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한때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한 것처럼 메타의 주가는 2024년 초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 저커버그의 균형 전략이 성공한 것이죠. 이 디지털 제국은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혁신적 도전자에게 왕자를 내어줄까요? 기술의 세계는 언제나 예측
예측 불가능하지만 30억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과 저커버그의 냉철한 사업 감각, 그리고 AI와 메타버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고려하면 메타의 영향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디지털 세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